세상의 모든 첫 경험.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우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세상의 모든 첫 경험 DJ 한지영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는 비가 와서 많은 분들이 밖에 나가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번 주말에는 정말 하루 종일 공부만 한 것 같아요. 비 오는 날은 공부하기에 제격이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일기예보를 보니 오늘도 하루 종일 비가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녁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나가실 때 꼭 우산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비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비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비가 오면 손에 들 것이 많아져서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특히 버스 탈 때요. 버스 탈 때는 우산을 접어야 하는데 만약 사람들이 한꺼번에 타게 되면 잠시 기다리는 동안 머리 위로 빗방울이 막 떨어지잖아요. 저는 그 느낌이 상당히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마도 모두가 그러시겠죠? 또 저는 비가 오면 괜히 기분이 다운돼요. 비 오면 뭔가 슬픈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세상의 모든 첫 경험 주제는 방금 전 제가 말했던 단어 중 하나입니다. 바로 첫 슬픔이에요. 오늘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슬픔을 느꼈던 순간을 함께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어때요? 기대되시나요? 오늘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오실게요.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어두워지고 조용히 비가 내리면 여전히 그대로 오늘도 어김없이 난 벗어나질 못하네 너의 생각 안에서 이제 끝이라는 걸 알지만 미련이란 걸 알지만 이제 아닐 걸 알지만 자존심에 널 잡지 못했던 내가 조금 아쉬울 뿐이니까 비가 오는 날엔 나를 찾아와 밤을 새워 괴롭히다 비가 그쳐가면 너도 따라서 서서히 조금씩 그쳐가겠지 난 밖에만 마셔야 될 것 같아 비가 떨어지니까 나도 떨어질 것 같아 뭐 네가 보고 싶다거나 그런 건 아니야 다만 우리가 가진 시간이 좀 날카로울 뿐 네가 참 좋아했었던 이런 날이면 아직 너무 생생한 기억을 꺼내놓고 추억이란 덫에 일부러 발을 들여놔 벗어나려고 발버둥 그쳐치잖아 너를 다 지워냈지만 모두 다 비워냈지만 또 다시 비가 내리면 힘들게 숨겨놨던 너의 모든 기억들이 다시 돌아와 널 찾나봐 비가 오는 날엔 나를 찾아와 밤을 새워 괴롭히다 비가 그쳐가면 너도 따라서 서서히 조금씩 그쳐가겠지 너에게로 이제 돌아갈 길은 없지만 지금 행복한 너를 보며 난 그래도 웃어볼게 널 잡을 수 있었던 힘이 내겐 없었으니까 비가 오는 날엔 나를 찾아와 밤을 새워 괴롭히다 비가 그쳐가면 너도 따라서 서서히 조금씩 그쳐가겠지
어차피 끝나버린 걸 이제와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들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항상 비가 오는 날엔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비 오는 날에는 자꾸만 비와 관련된 노래를 듣게 되는데 대부분 비와 관련된 노래는 슬픈 멜로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저는 그것 때문에 더 기분이 다운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딱 비가 와서 슬펐던 기억을 이야기하기에 적합한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슬픔을 느꼈던 순간은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주말마다 친할아버지 농장을 갔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강아지, 닭, 오리, 염소를 키우셨는데요. 저는 농장에 가면 할아버지를 도와 동물들 밥을 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했던 동물은 강아지였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키우셨던 강아지는 전형적인 시골개였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똥개였죠. 어떤 종인지는 자세하게 몰랐지만 생김새는 너무나도 귀여웠어요. 또 순하기도 얼마나 순한지 제가 농장에 가면 꼬리를 아주 헬리콥터처럼 돌리며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강아지들 중에서도 제가 특히 아꼈던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의 이름은 검둥이였어요. 진짜 털이 새까매서 검둥이라고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줄로 묶어두셨는데 저는 갈 때마다 그 줄을 풀러서 검둥이와 산책을 했습니다. 그렇게 둘만의 우정을 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검둥이가 아기 강아지들을 임신했고 곧 아기들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2주 후에 새끼 강아지들이 나왔어요. 그 소식에 기뻐서 빠르게 농장으로 갔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검둥이가 새끼들을 낳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작은 몸에 6마리나 되는 강아지들이 있었으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때 새끼 강아지들이 너무 이뻤지만 검둥이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이 더 슬펐어요. 저와 함께 논밭을 뛰어놀던 아이가 한순간에 없어졌다고 하니 매우 슬펐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의 슬픔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다시 못 본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그때 그 슬픔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오늘의 두 번째 곡 들으시면서 어떤 슬픔을 경험했고 또 어떻게 이겨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그럼 소유와 백현의 비가 와 듣고 오시겠습니다. 비가 오던 우산 속 젖은 너의 어깨끝 작은 떨림도 느낄 수 있었던 너와의 거리 비가 오던 정류장 아직인가 봐
사랑했던 너와 나 마지막까지 걱정하던 너 날 안아주던 너 비가 내려 오늘도 아픈 비가 와 너를 보냈던 그날처럼 말야 비가 내려 하필 또 잠도 못 자게 아직인가 봐 난 아직도 널 기다려 모든 건 영원할 수 없었어 우린 그렇게 엇갈린 걸까 모든 건 영원하지 못해서 그때 우린 행복했을까 비가 내려 오늘도 아픈 비가 와 너를 보냈던 그날처럼 말야 비가 내려 하필 또 잠도 못 자게 아직인가 봐 아직도 난 아직도 널 기다리나 봐 소유 백현의 비가 와 듣고 오셨습니다. 가수 소유님과 백현님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소유님의 목소리는 비가 오는 날에 들으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래 들으시는 동안 슬픔을 겪었던 순간을 생각해 보셨나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어렸을 때 또 슬픈 감정을 느꼈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일도 초등학교 때입니다. 아마도 10살 때인 것 같아요. 저는 10살 때까지 혼자서 버스를 못 탔습니다. 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용돈을 받지 않았어요. 용돈을 받지 않았으니 당연히 버스를 못 탔겠죠? 두 번째는 항상 부모님이 저를 데려다 주시고 데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버스 탈 일이 별로 없었어요. 10살 때 학원이 끝나고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학원 밑에서 엄마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엄마는 기다린 지 10분이 넘도록 학원 앞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학원 친구들이 하나하나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엄마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20분이 지났지만 엄마는 아직도 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때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도 하지 못하고 미련하게 30분을 건물 1층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당시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었기에 집으로 걸어갈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한 30분을 1층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학원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저를 보고는 놀라시며 지영아 왜 아직도 여기 있어? 라고 물으셨죠. 그러면서 우산이 없어서 그래? 라고 하셨고 저는 갑자기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도 그때는 왜 눈물이 났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아마도 하염없이 엄마를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슬펐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학원 선생님을 만나 엄마에게 전화를 했고 엄마가 데리러 오셨어요. 알고 보니 엄마는 저를 데리러 오는 것을 까먹으셨더라고요. 엄마가 급하게 오셔서 지영아 엄마가 미안해 하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러자 또 눈물을 한 바가지 흘렸어요. 정말 그때는 뭐가 그렇게 슬펐는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참 어렸네요. 저는 전화 이후로 교통비를 용돈으로 받기 시작했고 지금은 어디든 씩씩하게 잘 다니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남아있는 게 너무 무섭고 싫었지만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도 있게 되었어요. 심지어 어렸을 때 잘 못 탔던 버스를 지금은 즐기면서 타고요. 이렇듯 우리 모두 슬픔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 보도록 합시다.
혹시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보셨나요?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들이 의인화돼서 나옵니다. 기쁨이, 슬픔이, 소심이 등이 등장하는데요. 슬픔이가 항상 우울한 감정에 빠져들며 기쁨이가 옆에서 다독여줘요. 슬픔이 너무 극심한 슬픔에 빠지면 주인공이 힘들어지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간혹 슬픔에 빠지는 날들이 옵니다.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보통의 사람들은 슬픔에 빠지게 되죠.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듯이 고등학교 3학년은 엄청 힘들잖아요. 공부도 신경 쓰이고 친구 관계도 신경 쓰이니 아마 인생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쌓이는 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정시보다는 수시에 더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수시 원서를 쓸 때 하나하나 고심해서 작성했죠. 그렇게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능 전날 반 아이들과 함께 교실을 청소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아이가 제가 원서를 넣은 학교가 일찍 발표를 했다고 알려줬어요. 그때 저랑 같이 원서를 넣었던 친구와 함께 청소를 하다 말고 옥상 계단으로 가서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예상하셨겠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어요. 그 학교가 첫 번째로 발표한 학교여서 매우 기대하고 있었는데 불합격이라는 글자를 보니 괜히 마음이 심숭생숭해지고 슬퍼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친구와 함께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다음 날이 수능이었는데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 슬픔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에서 기쁨이가 늘 슬픔이한테 하는 것처럼요. 예를 들면 그 학교는 나하고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괜찮아. 다른 학교들은 다 붙을 거야.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내일 시험 준비를 잘하자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제가 우울하고 슬퍼질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거죠. 이번 건은 이랬지만 다음엔 성공할 거야. 더 열심히 해보자 라고 속으로 이야기하며 밤 산책을 하면 슬픔이 조금씩 사그러듭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운동이 슬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도 슬플 때 산책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처음으로 슬픔을 경험했던 순간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뭔가 센치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 지금까지 기술의 전세현, 제작 진행의 한지영이었습니다.